안녕하세요. 2020년 2월 7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시작할 뉴스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팀의 제10대 사령탑으로 임완섭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10대 사령탑으로 임완섭 감독을 새로이 선임을 했고요.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후보군들 중에 감독 선임 작업을 신중히 진행한 결과 2019 시즌 안산 그리너스에 돌풍을 일으켰던 덕장 임완섭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K리그를 보지만 2부 리그는 잘 모르는데 뭐 되게 좋은 감독이래요. 1년 해보고 뭐 계약 연장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데 인천 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했으며 먼저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 리스트, 이 P급은 K리그 감독이 되려면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감독을 쓰려고 해도 P급 지도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임완섭 감독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선임을 했겠죠. 뭐 인천 축구 철학을 잘 이해하는 감독이고 풍부한 지도자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와의 함께 소통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 인천 구단은 임완섭 감독을 새로이 사령탑으로 낙점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임진영 코치? 모르겠어요. 코치로 남을 것 같긴 한데 또 이 감독님 사단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국내 감독이고 임중용은 또 인천 선수들 잘 아니까 데리고 가겠죠. 올림픽 리옹이 현대를 떠나서 새로운 메인 스폰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축구 클럽 중에 하나인 올림픽 리옹이 세계 최대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사를 5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에미레이트 항공은 2020-21 시즌부터 그 다음 시즌부터 이 리옹 클럽의 메인 스폰서가 될 예정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또 프랑스에 가게 된 거죠. 손흥민이 만들어냈던 PK가 다이빙 논란이 일었었지만 명백한 파울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PK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이빙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었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캡처로 손흥민이 당한 반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골키퍼 앵거스 건이 손흥민의 유니폼 바지 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이 걸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경기 중에 PK가 나왔을 때 이게 경기 막바지 나왔잖아요. 86분인가? 그때 나왔을 때 저 PK 아닌데 헐리우드인데 이거 왜 VAR 안 보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이거 안 닿았던 것 같은데라고 우겼던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팬분들이 캡처를 또 했었죠. 영국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될 뻔했지만 저 캡처본이 나오면서 조용히 다 사그러졌죠. 화질이 많이 깨지네. 현재 허니문을 보내고 있는 프레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프레드는 맨유 1월에 이달의 선수 상을 받은 뒤에 충분한 휴식을 즐기고 있으며 프레드는 맨유가 첼시를 상대하는 2월 17일에 다시금 경기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프레드는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 즐기지 못했던 이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프레드가 빌린 별장에는 그림 같은 푸른 바다와 연결이 되는
거대한 또 워터 슬라이드가 있대요. 여기 말고도. 그래서 뭐 수영장 가고 싶으면 저 뒤에 수영장에서 하면 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으면 바다로 그냥 뛰어들면 되고, 네. 마음대로, 이 프레드 메임대로, 네. 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아주 거대한 워터 슬라이드도 있는, 완비되어 있는 환상의 별장이라고 하니까 프레드가 따뜻한 곳에서 쉬면서, 네, 허니문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예술과 과학이 접목된 2020 나이키 유니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유니폼과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한류와 그들의 활기찬 문화를 바탕으로 다시금 이 엠블럼과 유니폼이 설계가 되었으며, 태극기의 궤로 이루어진 물결 무늬가 홈킷에 담겨져 있으며, 이 궤는 홈킷 뒤에 이름과 등번호를 나타내는 곳에도 이제 또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상체 위쪽의 강렬한 핑크색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붉게 변하며, 이제 2020년 새로운 킷, 그리고 새로운 엠블럼, 또 새로운 점은 기하학적인 백호 엠블럼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옷깃과 허리 재봉선은 검은 바탕 위에 한글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영어로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으며, 코리아는 양말에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어웨이킷은 유니폼과 양말에 드러난 인상적인 백호 무늬를 바탕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만들어냈으며, 어웨이킷에 나타난 모든 백호의 줄무늬는 나이키 디자인팀이 손수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신화에서 수호동물로 여겨지는 신성한 동물인 백호가 용기와 힘을 상징하며 메탈릭 골드로 만들어진 이 엠블럼, 그리고 이 어웨이 유니폼이 나오죠? 메탈릭 골드. 네. KFA 대한축구연맹 문장은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확장된 굿즈들에는 이 선글라스도 나올 예정이고, 독특한 아이템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추가될 예정이며, 여성 의상도 따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한도전 충이기 때문에, 무도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전에 유재석이 길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개나리야? 진달래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육회야? 얼룩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이게 뭐예요? 네. 개떡같이도 만들어놨네, 진짜. 그리고 나이키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계약도 했고, 새로운 유니폼, 엠블럼을 체결하면서 1티어로 바뀌었어요. 1티어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에서 판매도 잘 되고, 나이키 유니폼이, 국대 유니폼이 잘 판매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신경을 더 쓴다라는 건데, 신경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야?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한국인보단 외국인들이 고향인 줄 알고 사기하려는 거 아님. 모르겠어요. 일단 원래 밝혀졌던 엠블럼은 흰색, 빨강색,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랑색, 이게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 유니폼에는 이제 검정색과 흰색, 어웨이는 메탈릭 골드로만 지금 되어 있죠. 네. 별로입니다. 어차피 저는 국대 유니폼을 잘 구매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국대 유니폼 구매했던 게 2006년도 투혼 유니폼이 마지막인데, 박지성 유니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이후로는 구매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네. 누누이 말했지만 뭐 저게 이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과 엠블럼을 바꾸는데 팬들의 의견이 1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뭐 사실 그렇게 하는 뭐 나라가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 거면은 뭐도 이렇게 지들 의견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별론데.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키야 뭐야 진짜? 마블링이야? 도르트문트의 로이스가 근육 부상으로 4주간 팀에서 아웃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주장 마르코 로이스는 포칼컵에서 브레멘전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나면서 엠네찬과 교체가 되었었습니다. 의료진 평가에 따르면 근육 부상으로 4주간 팀에서 아웃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에 졌기 때문에 포칼컵을 이제 뛸 일은 진짜 없지만 일리 없어님 쿠키 10개 조던. 네, 또 그래도 부상은 또 아쉽죠. 그래도 홀란드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믿고 가야죠.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포체티노를 노리는 클럽은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포체티노를 다음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시미오네는 2번의 유로파리그 우승과 1번의 라리가 우승, 2번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렉터인 안드레 베르타는 포체티노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달 라리가 TV 런칭쇼에서 연설했던 포체티노는 그의 다음 감독직으로 스페인이나 영국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포체티노의 가장 선호도가 있는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합니다. 본인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인터뷰했을 때 유럽으로 갈 거다 다시. 나는 뭐 젊은 감독이고 그다지 오래 휴식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하지만 감독을 맡기 전에는 축구 공부를 더 할 것이고 좀 쉴 것이고 아마 바로 자신을 원하는 클럽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유럽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유럽이 바로 이제 잉글랜드와 스페인인 것 같죠. 시메오네는 해준 게 얼마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맞는 말씀이에요. 시메오네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주고 한 단계 더 올려준 감독인 건 맞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시메오네에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있어요. 뭐 돈으로 다 해결된다. 역사를 돈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독에게 돈을 많이 줬고 그런 감독을 믿고 많은 선수를 영입해 줬고 했지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시메오네가 데려와서 성공한 지금 뭐 선수들 영입한 선수들 정말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데려왔던 선수 중에 누가 성공을 했습니까? 네. 다 과거가 되고 있고 어차피 이 팀은 리빌딩이 필요로 하는데 그 리빌딩을 다시금 시메오네에게 좀 맡겨봤지만 지금까지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준 거는 과거 해준 대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또 금전적인 부분 감독이나 선수가 가장 뭐랄까 평가받을 수 있는 첫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뭐 시메오네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꼭 과거에 이 사람이 우승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팀이 많이 망가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이걸 다시 옛날에 그런 축구라던 좋은 축구라던 승리 축구라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보도진들도 이제 감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감독들을 찾아 나서는 거였겠죠. 잘하면 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승부의 세계에서 뭐 아름답게 로맨티스트적인 부분으로 좀 안고 가면은 또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메오네에게 그렇게 시간을 더 주기에는 좀 어렵겠죠. 뭐 주앙 펠릭스 부상 맞아요 현재. 퍼거슨이나 벵거가 진짜 대단한 이제 그런 감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감독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뭐랄까 그런 세대의 마지막 이런 장기 집권 세대의 마지막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퍼거슨이 먼저 은퇴하고 벵거는 아직 뭐 은퇴는 아니지만 아스날 떠났고
지금은 한 5, 6년? 길면 5, 6년, 짧으면 뭐 3, 4년 정도 하고 감독들이 다 교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축구 클럽들이. 디 마르지오가 전하길 부상 중인 질라탄은 인터밀란전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밀라노 더비가 코앞인 상황에서 밀란은 질라탄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질라탄은 고열과 근육 통증으로 지난 베로나전에서 제외가 되었었으며 현재 근육 부상에서는 완전히 회복을 했지만 아직 팀원들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메디컬 스태프와 개인 훈련을 따로 진행 중에 있으며 AC 밀란은 질라탄의 출장 여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상으로 2개월 동안 뛰지 못했었던 미드필더 빌리아가 훈련에 복귀한 것은 밀란에게는 청신호이며 풀백인 콘티는 아직 감기로 고생 중이고 더비 경기에 출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부분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영입됐던 키에르 역시 감기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스날의 1월 이달의 선수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3위는 자카, 부카요 사카, 2위가 그라니트 자카, 1위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발렌시아는 챔피언스리그 16강 명단 제출을 완료했으며 이강인은 명단에 포함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은 수비수 가라이가 십자인대 파열로 되면서 이번 명단에는 제외가 되었죠. 어차피 뛸 수 없는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명단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 복귀할 수가 없으니 가라이가 핵심 수비수이지만 이번 명단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FA컵 득점이 유럽리그 통산 130호 골이었으며 손흥민이 PK 득점을 한 것은 10시즌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커리어 382경기 만에 나온 첫 번째 PK 득점이었고 손흥민의 이제 유럽리그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PK 득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홈에서 열렸던 FA컵 32강 재경기에 선발 출장해서 후반 42분 자신이 얻어낸 PK 기회에서 오른발 결승골을 터뜨리며 3대2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로 데뷔했던 손흥민은 이날이 유럽리그 공식 382번째 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산 130호 골을 터뜨린 것도 맞는데 PK골은 정말로 10시즌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름에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던 손흥민이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구단을 거치면서 리그와 컵대회,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통틀어 163경기를 뛰면서 49골을 넣었으며 그 골을 넣었던 와중에 PK로 넣었던 골은 단 한 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5-16 시즌에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했는데 그 이후에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만 80골, 80골을 터뜨렸는데 모두 필드골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8일 FA컵 로치데일과의 16강 재경기에서 한 차례 PK 키커로 나서서 득점에 성공은 했었으나 손흥민이 슛하기 전에 정지 동작을 했다라는 이유로 골이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죠? 지금도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차야 되죠. 한번 움직이면 쓱 이렇게 차야 돼요. 아무튼 그때 이제 정지 동작을 취했다라는 이유로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물론 손흥민에게 PK 득점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쳐간 팀마다 PK 전문 키커가 있었으며 레버쿠젠 시절에는
이제 키슬링이 PK 전담 키커였고, 그다음 토트넘에서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해리 케인이 PK를 워낙에 도맡아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케인도 없어, 에릭센도 없어. 그래도 알리가 차지 않을까 싶었는데 손흥민이 딱 나왔고, 네, 구석으로 잘 찼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뒤에서 보니까 잘 찼더라고요. 다시 한번 손흥민의 득점을 축하합니다. 나이키 수석 디렉터인 헤이디는 리버풀이 내년 시즌 새로운 유니폼과 함께 개성 있는 모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헤이디는 리버풀 팬 계정에서 리버풀 팬들을 위해서 재빨리 움직였으며 그는 뭐 기존 템플릿을 우리는 버리고 있다. 나이키의 기존 템플릿을 버리고 있고 새로운 유니폼을 만들 것이며 2020년 유니폼의 경우 나이키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목선과 소매, 그 다음에 커프스, 배지와 배치 등의 65개, 65개의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손으로 그린 인쇄물에서 맞춤 글꼴에 이르기까지 각 팀의 디자인들은 다양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리버풀은 뉴발란스와 7년 계약을 끝으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종료를 하게 됐고 다음 시즌부터는 나이키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나이키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이 이 조던과 콜라보를 하면서 유니폼이 나왔죠. 네. 뭐 점퍼도 나오고 뭐 트레이닝복도 나오고 이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현지에서 구할 수가 없어. 특히나 미국에 있는 조던 팬들이 리버풀에 이제 리버풀한다. 이 파리 생제르맹의 콜라보 의류나 뭐 그런 것들을 뭐 구하려고 하지만 워낙에 상품이 잘 팔리는 터라 구하기도 힘들고 뭐 리셀 하면은 뭐 가격이 몇 배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채팅창에 우리 유니폼, 우리 국대 유니폼도 저렇게 만들어줘라고 하셨지만 이 유니폼은 나이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팬들이 만든 거예요. 네, 팬들이 그냥 이제 이런 거 올리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저기도 똑같아요. 저기도 이제 브랜드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퓨마나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패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이키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런 걸 좀 팬들이 만든 거를 고안해서 착안해서 좀 만들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뭐 그 자체 만드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별로 뭐 기대는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뉴발란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을 할 뿐이지. 네. 그래도 이쁘긴 이쁘네요. 이뻐서 가져왔어요, 저도. 네. 위에 보면 글귀에 뭐 나이키와 조던, 리버풀과의 합작품 같이 만든 것 같지만 네. 써 있잖아요, 콘셉트라고. 네. 나이키가 보니까 유니폼은 좀 심플하게, 의류는 심플하게, 신발은 좀 약간 뭐랄까 새로운 도전 같은 거, 그러니까 기획적인 게 많더라고요. 보면 되게 이쁜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나이키가 시도를 많이 하면서 신발 같은 것들은 더더욱이 뭐랄까 좀 개성 넘치고 조금 정말 정말 이 아이디어 잘 쏟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처럼 잘 만들었는데 신발도 보면은 되게 센스 있게 잘 만들고 있는데 유독 유니폼, 의류 관련돼서는 더 이상하게 만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더욱 심플하게. 이 심플을 떠나서 이거 거의 뭐 무야 무. 하는 게 없어. 브랜드밖에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의류 같은 거 만들 때는 이제는 이 디자인보다는 이 의류의 소재 그런 것들의 뭐랄까 혁신적인 부분을 좀 뭐랄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나이키 신발을 좀 좋아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시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다 나이키만 신었다고. 아빠 나이키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항상 신발은 나이키를 사주셨는데 제가 지금은 닉네임을 조던을 달고 있지만 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조던도 좋아했지만 그 리복에서 나왔던 샤크 농구화가 있었어요. 파랑색에 검은색이 들어간 그때 샤킬 오닐이 올랜도 매직에서 뛰었기 때문에 파랑색이 약간 주된 컬러였는데 그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네. 아버지가 리복 안 된다고 그래서 나이키를 샀던 검정색 나이키 농구화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뭐랄까 그게 샤키로닐의 그 리복 그 농구화를 신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뭐 색감이나 샤키로닐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농구화에 농구공이 모양의 뭐 펌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누르면 공기가 에어에 주입된다라는 약간 그런 식의 홍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걸 신으면 내가 왠지 덩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상상이지. 그래서 그거를 막 그 학교에서 막 누르면서 그 아디다스요? 나 분명히 그거 그것 때문에 사고 싶었는데 공기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이거 농공 같은 거 막 이렇게 누르면서 그치 있었죠? 그래 있었다니까 리복에. 그리고 내가 리복을 모르는데도 사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같이 쇼핑하러 가서 저 신발 사달라니까 신발은 리복 거 사지 말라고 그랬고 그때 아버지가 망치 가방을 사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거를 내가 중학교 때까지 메고 다녔는데 망치 가방의 묘미는 사실 망치 가방은 운동할 때 뭐 농구공을 넣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벼운 걸 넣어가지고 이게 뭐랄까 축 늘어지면 안 되는데 학교 그 책이 많잖아요. 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이 망치 가방이 늘어져가지고 좀 뭐랄까 좀 폼도 안 나고 그 맞아 삐걱 소리도 계속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고 어깨도 한쪽만 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크로스 매도 어깨 너무 아프고 한쪽에만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저 때는 그 가방이 잔 스포츠랑 또 뭐 이스트팩 그게 유행해가지고 저도 그걸로 갈아탔죠. 근데 내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이스트팩을 이제 메고 학교 갔을 때 체육 시간에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화가 났죠. 그때 이스트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사준다, 못 사준다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차선책으로 사주신 게 프로스펙스 가방을.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놀림을 당했던. 프로스펙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놀림 좀 당했죠. 그래서 저한테 해서 애들이 막 장난으로 별명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별명도 있었는데 별명보다는 뭐 프로스펙스라 불렀던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잔스포츠도 이뻤는데 원래 잔스포츠 가방은 남색 계열의 그 가방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스트팩은 약간 여러 가지 좀 옵션이 좀 딸려 있었는데 그 이스트팩을 샀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잘 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자는 신발, 그다음에 벨트, 뭐 학교 다닐 때 뭐 가방 이런 거는 좋은 거 사야 오래 쓴다.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것도 특히 신발은 진짜 그래서 항상 나이키만을 사주셨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가 이 조던이 된 이유 닉네임이 뭐 여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잘 사주시다가 저도 이제 IMF 시절을 겪은 세대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힘들어지시고 이제 그런 거에 나도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사달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신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게 말 못하고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 제가 벌어서 휴대폰비 내고 다 썼는데 아무튼 뭐 좀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 조던 신발을 산 걸 우리 어머니가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막노동 일을 해서 내가 샀지만 어머니 눈에는 뭐 되게 비싼 신발을 이제 산 게 마음에 안 드셨겠죠. 왜냐면 집안에 좀 집도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집도 이사를 가고 더 안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뭐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좀 많이 내셨고 그래서 내가 눈치가 보이는 거죠. 다 같이 이제 지내는데 나 혼자 뭐 내가 벌었어도 그렇잖아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나 혼자 내가 벌었다고 내가 좋은 거뭐 사고 싶은데 뭐 왜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샀죠. 저렴한 신발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더 애가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나이 드셔서도 막 이제 좀 약간 유아틱한 아동틱한 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뭐 장난감이 유아틱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다 어렸을 때 그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아니 뭐 이걸 갖고 싶은데 눈치 보서 못 갖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취미생활이 될 정도로 집착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이클 조던의 의류나 신발을 좋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혼자 사니까 근데 지금 내가 혼자 사니까 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되나? 이걸 내가 농구도 안 하는데 농구화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가 드니까 지금이야 못 사죠.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뭐랄까 좀 정말 유명한 방송하는 사람이고 돈을 막 엄청 버는 사람이었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좀 쫌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가끔씩 내가 조던의 티셔츠나 점퍼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그래서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얼마지라고 또 봤을 때 너무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부로 살까? 또 하지만 그 비교가 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사면 차라리 나이키 신발 몇 개를 더 살 수가 있고 나이키 일반적인 뭐 의류를 아니 다른 것들을 더 살 수 있는데 이거에 내가 이만큼 돈을 써야 되나? 라는 이제 고민이 되다 보니까 못 사죠. 결국에는 못 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한테도 억압된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그래서 뭐 좀 막 되게 부자였으면 나는 막 샀을 거예요. 막 티셔츠 한 해 5, 6만 원짜리 막 조던의 티셔츠라든지 뭐 그런 신발도 뭐 좀 내가 사고 싶은 저렇게 목도 높고 이쁘고 한 조던 같은 것들도 뭐 좀 사고 아니면 컬렉션도 조금 나만의 컬렉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했겠죠. 근데 뭐 사정이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뭘 모으고 하시는 분들을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이 그거 얼마를 쓰던지 상관없는데 제가 어제 TV에서 그거 봤어요. 그 데프콘하고 그 옛날 G.O.D 쭌이 나와서 이제 뭐랄까 물건을 사고 파는 뭐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나도 우연찮게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장난감을 모으는데 장난감 모으는 것만의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뭐 그 가격만 해도 한 5억 정도를 썼대요. 거기에다가 대단하신 거죠. 자기 능력도 발휘하면서 자기가 취미생활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걸 보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은 그 5억을 쓰신 분은 자기 창고가 있어. 그래서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분은 옛날부터 모았고 심지어 품질도 너무 좋아. 그리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G.I.조 유격대라 해가지고 지금 뭐 장난감 피규어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몸통이 안에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쭉 늘어나기도 하고 미사일도 막 들어있고 오토바이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착한 편 나쁜 편 해가지고 그때 막 2,500원 뭐 3,000원 했던 거. G.I.조 유격대야. 만화가 먼저 나왔어요. 원래 미국 만화. 그래서 그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손가락 맞아 잘 부러지고 막 발 같은 거 이제 막 구부러져가지고 놀 때 진짜 애기들 여자 아이들 인형놀이 하듯이 한쪽 이제 갖고는 막 싸우는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뭔지 알죠? 어떤 행동인지. 네. 코브라운단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거 얘기하니까 신나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일터 근처에 그걸 파는 데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제가 가끔 보러 갔을 때는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셨지. 왔어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뭐 사실은 아버지가 항상 뭐 갖고 싶어라는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하면 이제 항상 G.I.조 유격대를 사러 갔었죠.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500원, 3,000원 선 했던 거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눈치채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항상. 그 전에 항상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뭐 아빠한테 부탁할 거 있어? 아니면 뭐 아빠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G.I.조 유격대라 말했었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오자마자 밥 먹으러 가자. 네.
지금 지하에 금수였다고. 맞습니다. 금수였습니다. 왜냐면 IMF 터지기 전에는 저희 집이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복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커서는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지금은 좋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낫죠. 어렸을 때 뭐 못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나이키가 또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신발이나 의류들이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의류는 심플하게, 신발은 컬러풀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금수저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 무슨 내가 막 어디 재벌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항상 내가 그것도 기억한다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옷 사준다고 초등학교 때 해피아이. 그때는 해피아이 무슨 뭐 광고도 있었는데 아무튼 해피아이가 명품이었다고. 해피아이 옷을 점퍼를 사줬어. 그래서 그날 사준 날 나는 그게 별로 좋은지도 몰랐지. 그냥 사주니까 입었는데 점퍼를 내가 그때 놀다가 아직도 기억나. 무슨 개울가 같은 데다 벗어놓고 왔는데 다시 가니까 없는 거야, 옷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죠. 아빠가 옷 사줬다며. 응. 해피아이가 사줬다며. 응. 옷 어디 있어? 아까 거기서 벗어놓고 왔는데 다시 가니까 없어. 했는데 엄마한테 진짜 빗자루로 오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지게 맞은 게 서러워서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해피아이가 뭔데? 해피아이가 뭔데 나한테 일어나?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옷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는 돈 그런 걸 계산한 게 아니라 내가 해피아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나 빗자루로. 그 생각이 이게 쫙 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알았지. 아 해피아이가 정말 명품이었구나. 그 당시에. 뭐 지금이 해피아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피아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네. 맞으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땐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또 옛날 이야기 소환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조던이냐면 벤츠님은 뭐 성공해서 벤츠 타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제 벤츠라는 닉네임 하셨다면 저는 조던이 그런 겁니다. 돈 많이 벌면 조던 산다. 씨. 돈 많이 벌면 조던 컬렉션 한번 해본다. 네, 이런 느낌이죠. 컬렉션도 뭐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간간히만 좀 입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던이다. 농구가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이 조던이란 브랜드가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착안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조던은 절대 아니라는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조던. 응원합니다. 보태 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해피아이란다. 그 조던을 사게 되면 네. 제가 꼭 네. 부터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던을 좋아해서 저한테 조던 맨투맨티를 선물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 입어요. 입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파리 생제르맹 이 팀에 이제 조던 맨투맨티라 네, 리버풀 팬이라 또 네이마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극혐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요번에 지났죠. 전 가을에 또 꽤 많이 입었습니다. 저 따로 네. 잘 입었다고 잘 입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들이 다 이쁘죠? 나이키 신발이 이뻐요. 진짜 다양하고 색감도 좀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키 신발이 사실 다른 뭐랄까 브랜드보다는 잘 맞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컬러풀한 거보다는 무채색의 계통의 색감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거 발바닥 해놓은 건 너무 귀엽다. 그죠? 전북 팬들이 사.
토트넘의 트로이 페럿이 재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페럿은 몇 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재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을 받았던 이 트로이 페럿이 계약이 18개월밖에 남지 않았었으며 2월 4일에 18살이 된 그는 토트넘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원래 페럿을 임대 보낼 생각도 있었지만 페럿이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 홈그로운 선수로 등록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에 남기로 했고 남아 있어야만 했으며 페럿은 2018년 4월에 영입되었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 등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럿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키우려고 하겠죠. 분명히 도르트문트와 이 뮌헨이 관심을 갖았다면 난 그래서 얘가 독일 국적의 선수인가 했는데 아일랜드요. 분명히 그 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카우팅 시스템에서 페럿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근데 뭐 사람들 저도 어제 이제 중계 중에 말씀드렸는데 페럿을 좀 쓰라고 하기에는 어제 제 경기가 너무 중요한 경기였고 요즘 토트넘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챔스를 가늠하네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페럿이 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본인에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TV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